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일본 방문은 그것이 국빈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언급할 가치는 없는 다른 의미로 대단한 그런 방문인 것입니다. 왜 윤석열이 기시다를 만나러 갔느냐? 한마디로 그것은 안보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안보, 그리고 나아가 미국의 안보. 신냉전이 열전으로 앞으로 가는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설령 이것이 열전으로 번지더라도 그 전쟁터의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쟁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간 것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12년 만의 회담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한 명 한 명 따지지 않고 보면 30여 년 민주화 시대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일이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좌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굳건하게 지키는 바른 길로 돌아서는 그런 일이다. 이 정도까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지만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왜냐하면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냉전이라는 대결하는 두 팀 사이에 모든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들 신냉전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 절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마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열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 자원을 뺏고 세계 지배력을 갖고 미래를 자기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3차 대전을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뜻 일본을 찾아간 것을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미국, 한국, 일본 이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면 이게 단지 미국뿐이겠습니까? 결국 자유세계 전부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게 잘 되면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이나 북한이 그들이 승리할 수 없게 된다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캐나다는 G7을 G8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한국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지지한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그리고 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협력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억지력과 평화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이거를 지원해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월 16일 BBC 코리아 뉴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정말 양보를 많이 했지만 얻은 게 없는 회담이다. 그야말로 한국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일본 방문하면서 더구나 이 지역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에 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그 처리를 한 일들 이런 거 때문에 국내 반대 여론 그런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화해의 악수를 청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기시다보다는 윤석열의 그릇이 더 컸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사실은 자유세계 쪽하고는 좀 다른 그런 대중들, 그런 정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 해야 할 차례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려운 것을 다 안고 일본에 가서 일본하고 앞으로 같이 이 지역 방어를 하고 북한을 막아내고 중국이 혹시 침공을 하면 그걸 또 막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걸음을 먼저 했는데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받을 것만 다 받고 그리고 역시나 그 옹졸한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제 세계는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과연 얼마나 탁 트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도 태평양과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두에게 어쩌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에게 이 지구에 또다시 세계전쟁이 벌어지는가. 힘이 있으면 전쟁은 억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장 절박한 것은 미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이 자유세계로서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항상 박쥐 노릇을 한다 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한국이 자유세계 쪽에만 서주면 그러면 한국도 좋고 자유세계도 좋고 저 걸핏하면 전쟁 일으키려는 그자들의 기도 꺾고 우리가 단결하면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 한국이 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으로 갔다 하는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눈치 보고 중국하고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미국하고 뭔가 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때릴 텐데 이런 약자의 정신을 버리고 과감하게 자유세계로 옮겨가라. 중국이 너희가 그래봤자 이사갈 수 없지 하는데 이사가 버려라. 원래 우리는 자유세계의 국가로 건국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한국이
자유세계로 이사가기로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한국과 일본 이 둘이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키워가기로 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늘 이야기를 해오지만 중요한 곳에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만 풀리지는 않는가 봅니다. 결국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걸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반골의 심성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교활한 외놈의 근성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으로서는 우리 한국을 대할 때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할 기회였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 한국 대통령은 성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 구정물을 덮어 씌웠습니다. 역시 교활한 외놈의 근성인가 싶은 것입니다. 2023년 3월 16일 20시 56분에 NHK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시네마현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다케시마라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이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결국 이 뉴스는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번에 이렇게 세계를 구해보자, 함께 이 적들을 상대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자고 하는 그 만남에서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슨 식사를 몇 차례 대접하니 술을 대접하니 한 것이 구밀복검이었던가. 그리고 다음날 MBC 뉴스에서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이 3월 16일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독도 문제가 포함됐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기하라 세이지가 밝혔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이야기는 없었다고 그 보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윤석열이 독도를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니까 대통령실에서 추가 입장문을 냅니다.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또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독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독도 영유권은 논의할 이슈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도 또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난 겁니다. 국토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는 어머니이고 국토는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기시다 총리의 뜻이 아니라 그냥 또다시 어떤 작전 세력이 또 다른 어떤 음모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에서 3월 17일 오후에 보도한 것을 보면 3월 16일 2차 식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임기 중에서 한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가 한일 우호의 맛이 진짜 맛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과 기시다는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흡사한 일들을 수차 근래에 그것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영내 방위력이 강됩니다. 아주 크게 강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가? 우선 북괴가,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흡사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본토에 날아든 중공의 스파이 풍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대탕트를 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스파이 풍선이 날아든 겁니다. 이번에도 같은 것인가? 스파이 풍선이 미국 본토 영공 침범을 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걸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시진핑은 어떻습니까? 시진핑은 사실은 사과하고 마음대로 처분에 맡겨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사실은 굉장히 자그마한 사람이다. 어쩌면 섬세하고 또 신경질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불안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쨌든 달리 표현해서 그릇이 큰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의 재탕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현재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스파이 풍선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버리게 둘 수 있었겠는가? 시진핑의 말대로 그걸 곱게 내려서 중국에 돌려줄 수 있었겠는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에서 그랬다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일본 정부가 들고 나서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원래 그런 겁니다. 윤석열이 당해버린 거다. 사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저 억울하게
있은 것 같은 의혹이 계속 따라붙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윤석열 한국에 발들이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뭐 어쨌든 돌아왔겠지만, 문재인의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또 나섰습니다. 기시다가 독도를 언급했는데 윤석열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기시다가 독도를 언급했다고 아예 확정을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박지원은 대한민국에 이롭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미워도 윤석열이 밉다고 독도를 일본에 줘버리는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말대로라면 윤석열이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이 독도를 일본에 줬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항상 틈만 나면 배반을 하는 자들이다. 또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사저널을 보면은 일본 기어이 독도 꺼냈나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말은 의문형이지만 일본이 독도를 꺼냈다는 걸로서 수많은 꺼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다 하고 더불어민주당 신나서 나섰습니다. 3월 17일 오후 1시 40분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명의로 대변인 브리핑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확히 진실을 밝혀라. 기시다 총리에게 독도 입장을 들었는지. 일단 의심하고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시다에게 따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밖에 나간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밖에 나가 있을 때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따져야 합니까? 윤석열은 관두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토 문제인데 마치 그들이 정당성이 한 50%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은 정당에서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조공 외교를 한 것인지 답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본에 간 윤석열 대통령 보고 조공 외교를 했다고 하면 윤석열이 아무리 밉기로서니 대한민국을 일본 앞에 무릎 꿇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굴종을 넘은 승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굴종을 넘어서 승리를 했다고 하면은 일본을 찬양하는 일본의 하수인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걸로 윤석열만 죽일 수 있으면 한국이 일본 밑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완용 하던데, 이거 민주당이 이완용 노릇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왜 한국을 일본에 넘겨주지 못해서 안달인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러고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계속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당도 이렇고 또 직전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다 나서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윤석열 미우니까 윤석열 한번 밟아주고
일본이 원하는 거 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맨 억센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정했대. 윤석열은 강제징용, 위안부, 수출 규제, 독도까지 모조리 일본에 팔아 넘겼대. 윤석열은 이완용이다. 윤석열이 일장기에 격리했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방송을 한 그 방송 내용을 전부 다 보게 되면 이게 조금씩 부풀려서 조금씩 더 나쁘게 만든 가짜 뉴스, 거기에 가깝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산주의 국가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사실은 그 침략 직전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힘을 빼려는 어둠의 세력이 회방을 놓은 것이었나?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일 그렇다면 NHK도 일본 다른 언론들도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도 결국 어둠의 앞잡이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이게 사실이라면 기시다 총리, 일본의 모든 언론,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 이들이 먼저 사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발표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공개 해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 나오던 소리보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치된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뻔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이걸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시다야 어쩌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미국에게 죽어라 쥐어 터질 것은 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여야 합니다. 윤석열이 독도를 일본한테 넘겨줬다고 하는 혐의,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깨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모든 언론이 관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시다가 그거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데 깨뜨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 이때 기시다처럼 얼버무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혐의는 그냥 풀릴 수도 없고 그런 윤석열을 한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를 그거 우리 거다 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면 이걸 좌파들이 봐주겠습니까? 우파들이 봐주겠습니까? 뭐 100% 쫓아내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의 침략자, 이 스파이 풍선을 아주 모질게 사격을 가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킬 때 다른 나라에서도 존중받습니다. 국민들에게 존중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독도에 직접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독도에 가서 독도새우에 소주 한잔 하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 나온 또 다른 소식이 국민의힘 참 희망이 안 보인다 하는 소식, 그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가서 저렇게 구정물 덮어쓰고 또 자칫 이제는 그 생사가 뒤바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국민의힘 초선 63명 중에 무려 30명이나 3월 27일에서 29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에 놀러간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참으로 정신 빠진 것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독도에 앉아서 거기서 독도새우에 소주를 마시고 오면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시진핑과 같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보다 현명하게 행동할 것인가? 시진핑과 같은 길을 가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잡을 것이다 했던 지금까지의 그 안심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것을 몸소 겪게 될 겁니다. 국제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하지 않았어야 될 짓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에게는 이번 독도 방문이 그에게는 아주 큰 전환기가 되고 오히려 힘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까지 한국에게 돌아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원래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기시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진핑보다 나은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기시다라면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독도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한국에게 대단한 선물을 퍼붓는 겁니다. 한국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제 21세기 신냉전에서는 우리 공산주의가 이제는 물러갈 땐가 이거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게 그 신뢰와 지금 일어난 이 불상사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마음과 하는 것들을 다 표시하는 겁니다. 흠뻑. 그러면 분명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이번 신냉전에서 승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 그게 기회라고 본다면 이것은 일본에게 땀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과 동일한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은 일본의 속마음을 읽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 지역 방어는 한국이 맡는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이제 한국이 받아와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아닌 겁니다. 왜냐? 시진핑의 길을 따른 기시다.
거기에서 일본은 그런 나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 그리 길지 않은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이 패권 야욕, 패권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이 저렇게 미국하고 바짝 붙어간 것은 사실은 30여 년 한국 박쥐 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일본 자위대가 그 사열식하는 어설픈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의 병졸입니까? 일본 자위대, 일본이 돈을 쏟아넣은 자위대 해봤자 대한민국 국군에 비하면 발뒤꿈치도 쫓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키워야 합니다. 일본이 같이 손잡고 가겠다. 이번 잘못을 만회한다면 같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무게중심은 한국으로 오면서 일본과 다시 삼각편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안 가고 별 수 없을 테니까, 일본으로서는. 자, 일본은 이번에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일본은 까불지 말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독도, 반드시 독도에 올라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